자, 2026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정말 역사적인 법 하나가 시행됩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기본법인데요. 근데 말이죠, 이 법이 현장에서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바로 AI 보조금법이라고요. 오늘은 이 법이 과연 혁신을 위한 엄청난 지원책인지 아니면 새로운 족쇄가 될 규제책인지 그 두 얼굴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먼저 이 법이 도대체 왜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리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어마어마한 지원책, 즉 당근은 뭔지, 또 핵심 규제인 채찍은 뭔지도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새로운 규칙들, 또 이게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비즈니스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딱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법의 공식 명칭은 사실 꽤 길고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왜 업계에서는 다들 이걸 AI 보조금 법이라는 별명으로 부를까요?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하나의 법안 안에 전혀 다른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담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걱정 마, 우리가 다 밀어줄게 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꼭 지켜야 해 하면서 꽤 까다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법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왼쪽은 지능, 즉 보조금의 측면입니다. 정부가 일단 해봐, 문제는 나중에 잡을게 라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 아래에서 돈, 세금 혜택, 인프라까지 팍팍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조금법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반면에 오른쪽은 보호, 즉 규제의 측면입니다.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AI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 가장 솔깃할 얘기죠? 바로 이 당근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과연 얼마나 화끈하게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와, 5.4조 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 아닌가요? 이게 2026년 한 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역대 최대 예산인데요. 중요한 건 이 엄청난 돈의 상당 부분이 바로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AI에 얼마나 진심인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지원이 그냥 돈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4조 원이 넘는 저금리 대출은 기본이고요. 개발에 꼭 필요한데 너무 비싼 고성능 GPU나 저작권 걱정 없는 학습용 데이터까지 정부가 직접 제공합니다. 심지어 직원들 AI 교육시키는 비용까지 전액 지원해준대요. 한마디로 정부가 돈, 장비, 사람 이 세 가지 때문에 AI 도입을 포기하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거죠. 특히 이 AI 바우처 제도는 정말 강력합니다. 방식도 아주 간단해요. 우리 회사에 딱 맞는 AI 솔루션을 고르기만 하면 정부가 그 비용의 거의 대부분, 최대 90%까지 대신 내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거의 공짜나 가름없는 비용으로 최신 AI 기술을 우리 회사에 도입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달콤한 당근 얘기를 실컷 했으니까 이제는 좀 정신이 번쩍 드는 채찍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이 법의 핵심 규제는요, 바로 고영향 AI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고영향 AI,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또는 채용이나 대출 심사처럼 개인의 인생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말하는 겁니다. 정부의 전략은 명확해요. 모든 AI를 똑같이 규제해서 산업 발전을 막는 게 아니라 진짜 위험할 수 있는 바로 이런 AI에만 규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10개 분야가 고영향 AI로 딱 지정된 영역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국가 전력망 제어부터 채용, 대출 심사, 자율주행까지. 와, 진짜 우리 삶이랑 바로 연결되는 것들이죠. 혹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정말 귀 쫑긋 채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 10개 분야의 기업들은요, 이 4가지 핵심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첫째, 사용자한테 당신은 지금 고영향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고요. 둘째,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고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셋째, AI가 혼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두면 안 되고 반드시 사람이 마지막에 검토하고 뒤집을 수 있는 절차를 둬야 해요.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스스로 평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요즘 정말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입니다. 딥페이크 같은 사회적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특히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핵심은 워터마크 의무화입니다. AI가 만든 컨텐츠에는 이게 AI 제작물이라는 걸 무조건 표시해야 하는데요. 방식은 2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에 로고를 받거나 글씨를 써서 눈에 딱 보이게 하는 가시적 워터마크. 다른 하나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계는 읽을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입니다. 이 비가시적 워터마크는 거의 디지털 DNA나 지문처럼 작동해서요. 이미지를 자르거나 압축해도 추적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워터마크 누가 찍어야 할까요? AI 툴을 쓰는 우리 같은 일반 이용자들이?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규제 대상은 바로 챗 GPT나 미드저니처럼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즉, 그 도구를 만들어서 제공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의 이런 법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이게 너무 과한 규제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약한 걸까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그 위치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저쪽 끝에 유럽연합이 EU가 있어요.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아주 강력한 강성법입니다. 반대쪽 끝에는 기업 자율에 많이 맡기는 미국의 유연한 접근법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딱 그 중간에서 제3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산업진흥이라는 속도와 사회적 신뢰라는 안전장치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바로 그 균형 때문에 양쪽에서 비판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시민단체 쪽에서는 과태료가 고작 3천만 원인데 어느 글로벌 대기업이 무서워하겠냐면서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요. 반대로 산업계에서는 이거 괜히 글로벌 기업들은 다 빠져나가고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는 역차별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할 말 많은 법. 그래서 우리 회사는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과 시간표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기업들이 이 새로운 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려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이게 바로 골든아워죠. 우리에겐 이 결정적인 준비 시간이 생긴 겁니다. 이 타임라인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2026년 1월 22일에 법이 시행되긴 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 같은 본격적인 집행은 그로부터 딱 1년 뒤인 2027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2026년 한 해가 통째로 준비 기간으로 주어진 셈이죠. 결국 이 대한민국 AI 기본법은요, 하나의 거대한 실험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감한 지원으로 혁신의 엔진을 돌리는 촉진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까다로운 규제로 성장의 제동장치가 될 것인가. 그 답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1년 뒤, 우리 사회와 기업들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어떻게 올라타실 건가요?